네, 여러분이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 NH투자증권, DS투자증권 리포트도 있고,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자체 발표 자료랑 FAQ, 기사들도 많네요. 이걸 바탕으로 오늘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얘기를 좀 깊게 해볼까 합니다. 특히 최근에 되게 말 많았던 유상증자 있잖아요. 2조 3천억 규모던데, 이게 도대체 왜 하는 건지, 또 앞으로 회사 성장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마침 1분기 실적도 잘 나왔다고 해서 더 궁금해지네요. 바로 시작할까요? 네, 좋습니다. 이게 단순히 정보만 쭉 나열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 시점에 왜 이런 큰 규모의 유상증자를 하는지 그 배경하고 이게 앞으로 회사가 나아갈 방향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의미를 좀 짚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료들을 보니까 회사의 큰 그림이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2조 3천억이면 정말 큰 돈인데 이 돈을 어디에 쓰겠다는 건지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그 FAQ 자료에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해외 M&A 얘기도 있었죠. 정확하십니다. 조달 자금 중에 가장 큰 덩어리, 그러니까 한 1조 6천억 원 정도가 해외 투자용이에요. 방산이나 조선해양 또 우주항공 분야 기업들, 인수하거나 아니면 지분 투자하는 데 쓰겠다는 거죠. 이게 그냥 회사 크기만 키우겠다는 게 아니라 진짜 해외 시장 뚫고 기술 확보하려고 실탄 장전하는 거라고 봐야 합니다. 나머지 한 7천억 원 정도도 시설 투자나 그 무인기 엔진 개발 같은 약간 미래 먹거리 준비에 들어가는 거고요. FAQ에서도 강조하듯이 글로벌 탑 플레이어 되겠다는 그런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해석해야겠죠. 근데 유상증자 방식이 중간에 좀 바뀌었잖아요. 김승현 회장 아들들이 대주주인 하나에너지가 한 1조 3천억 원 규모로 직접 참여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건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DS투자증권 리포트에서는 이걸 꽤 좋게 평가하던데요. 네, 그게 좀 흥미로운 지점이죠. 처음 계획보다는 규모를 좀 줄이고 대신에 이제 대주주 측이 직접 참여하는 걸로 바뀌었거든요. 시장에서는 이걸 약간 책임 경영하겠다, 이런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DS투자증권 분석처럼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지분 가치가 희석될까 봐 걱정했는데 그런 부담을 좀 덜어준 거죠. 그리고 또 대주주가 직접 돈을 넣는다는 건 그만큼 회사의 미래 계획에 확신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요. 불확실성이 꽤 해소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만약에 기존 주주인데 이번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싶다. 그러면 절차가 좀 복잡해 보이던데 FAQ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장 뭘 알아야 할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신주 배정 기준일이죠. 5월 23일. 근데 이날 주식을 딱 들고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 이틀 전, 영업일 기준으로 5월 21일까지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신주를 받을 권리가 생겨요. 가지고 계신 주식 1주당 대략 0.072주 정도 신주가 배정될 예정이고요. 1주 안 되는 짜투리는 그냥 없어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더. 6월 16일부터 20일 사이에는 이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신주 인수권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주식처럼 사고 팔 수도 있어요. 그 권리 자체를 팔 수도 있군요. 그럼 실제 청약은 언제 어떻게 하는 건가요? 실제 돈을 내고 주식을 받는 청약은 7월 1일부터 7일까지예요. 보통 쓰시는 증권사 HTS나 MTS로 간단하게 신청 가능하고요. 중요한 건 이때 아까 말씀드린 그 신주 인수권을 가지고 있어야만 청약할 자격이 생깁니다. 그리고 배정받은 물량 외에 최대 20%까지는 추가로 더 청약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받은 새 주식은 7월 21일에 상장될 예정이고요. 네, 절차가 아주 명확하네요. 자, 그럼 이제 회사 자체의 성장 가능성 얘기로 넘어가 보죠. 1분기 실적이 예상을 훨씬 웃돌았다는 분석이 많던데 NH투자증권 리포트나 회사 IR 자료에서도 폴란드 수출 효과를 엄청 강조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폴란드 K9 자주포랑 천무, 이런 지상방산 무기들 수출이 본격화되면서 실적을 확 끌어올렸고요. 여기에 작년에 인수한 한화 오션 실적까지 연결되니까 겉으로 보이는 성장세가 더 커진 거죠. 특히 NH투자증권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유럽 국가들이 국방비를 막 늘리고 있잖아요. 이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한테는 앞으로도 계속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단순히 수출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루마니아에 K9 공장 짓는다거나 하는 움직임도 다 이런 맥락에서 봐야겠죠. 그래서 그런지 증권사들도 목표 주가를 꽤 높게 잡더라고요. NH투자증권은 100만 원, DS투자증권은 95만 원까지 봤던데요. 이게 단순 방산업체를 넘어서 뭔가 종합적인 기업으로 보는 시각이 강해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또 유상증자 관련된 불확실성도 어느 정도 해소됐고요. 거기에 더해서 원래 하던 방산이랑 항공우주에다가 한화오션, 그러니까 조선까지 딱 품으면서 육해공에 우주까지 다 하는 거잖아요. 이런 독보적인 포트폴리오를 갖췄다는 걸 시장이 높게 평가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한화오션이 배를 만들고 하나시스템이 거기에 들어가는 전투체계를 만들고 이런 시너지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겁니다. 물론 이 큰 조직들을 실제로 얼마나 잘 합치고 시너지를 만들어낼지 또 국제 정세가 어떻게 바뀔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 변수들이긴 하죠. 네, 정리해보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유상증자로 확보한 자금으로 이제 글로벌 시장 공략하고 또 미래 기술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향해 좀 더 공격적으로 나아가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자료들 덕분에 그 배경부터 절차, 시장의 기대와 우려까지 쭉 살펴볼 수 있었네요. 네. 투자 관점에서 보면요. 현재 주가에는 단순히 지금 실적이 좋다 이걸 넘어서서 뭐랄까 한국판 로키드 마틴처럼 정말 큰 종합 방산 우주항공 기업으로 변신할 거라는 기대감이 이미 상당히 반영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실적 변화에 너무 흔들리기보다는 더 큰 그림, 그러니까 이 회사가 그리고 있는 이 거대한 비전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잘 진행되는지를 꾸준히 따라가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성장 가능성하고 내재된 위험 요인 둘 다 균형 있게 봐야겠죠.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구상하는 것처럼 정말 육해, 공, 우주 이 모든 사업 영역이 성공적으로 통합되고 시너지를 내기 시작한다면 지금 우리가 막연히 예상하는 방산 수출 증대나 기술 개발 외에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새로운 사업 기회가 열릴 수도 있을까요? 아니면 또 예상치 못한 어떤 난관에 부딪힐 수도 있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